인구 1000만 명의 거대한 도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방 부활의 신호탄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경남은 부울경 이렇게 묶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을 말하는데 이 부울경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경남권 전체적으로도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 4년 전보다 6배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 인근 지역까지 계속 인구가 빠지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연 소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서서 인구가 막 폭발하고 있는 지역들도 아니고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 야, 우리는 이거 뭔가 시한부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울경이 어벤져스 크로스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국내의 첫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인위적인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부울경 이 세 지자체가 이제 합심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의 국가다. 우리는 1000만 명으로 딱 이 지자체가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이익도 쉐어하고 전체적으로 인구를 좀 끌어모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인구를 늘리겠다. 1000만 명. 그리고 지역 내 GDP도 491조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독립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자치 제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가시티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가시티? 메가시티라는 거는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생활 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인구 10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몇 개 없어요. 하나의 도시로 1000만 명 넘는 곳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권역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 LA 같은 데죠. LA 하면은 LA라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LA도 있지만 옆에 도시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위성 도시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처럼 다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도시는 다르지만 그냥 같은 생활권인 거죠. 도로도 다 연결돼 있고, 지자체 선거는 다르게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도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메가시티가 모여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산업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집적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옛날에 이제 농업을 할 때는 땅이 넓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많아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 사는 거야. 모여 살다 보면 여기서 상업도 발달하고 그러면 인프라나 어떤 생활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계속 또 몰려오는 거죠. 지역별로 거점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에도 이렇게 거점들이 있대요. 지역 거점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외곽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어떤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생각나죠. 우린 이미 수도권이 있잖아요. 수도권은 너무 커서 오히려 문제예요. 이렇게까지 큰 메가시티가 없거든요. 반대로 세계적으로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인구 대비 너무 집중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좀 부작용도 많은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얘 혼자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메가시티 다른 거점을 키워서 서로 약간 견제도 되고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집중화가 되면서 다른 곳들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막아보자는 게 한국의 메가시티 계획입니다. 이걸 안 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괴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가 여기 계속 몰리고 있는데 다른 데들이 굳이 거기를 키워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땅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계속 모인다? 그럼 부작용들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 메가시티를 한번 해볼까요? 정도가 아니고 제2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이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제2의 수도권을 어디에 만드냐? 그럼 부산이 가장 크니까. 부울경 합치면 벌써 1000만이니까 여기를 해보자. 그러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잘 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문제가 많겠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부울경은 이 서비스업 산업이 많대요.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이제 음식점, 제조업이 아닌 그 외의 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반대로 돈 버는 회사들은 제조업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면은 부울경에
사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본사와 본점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들 중에서 본점들은 대부분 또 수도권에 있대요. 그러니까 부울경에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본점이 별로 없고 본사가 별로 없고 대부분 지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다 또 수도권에 가 있고, 그리고 80% 가까운 게 서비스업입니다. 부울경에서. 근데 2차 산업은 1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80%가 서비스업으로 돈을 벌면서 사는데 15%만 제조업을 해요. 근데 실제로 돈 버는 거는 15%밖에 안 되는 2차 산업군이 55%를 번대요. 그러니까 80명이 이 서비스업으로 40% 정도를 벌고 15명이 이 제조업으로 55%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비스업 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잘 안 벌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영세해지는 거고, 제조업군에 있는 분들은 돈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있죠. 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생산직에 들어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근데 생산직 취업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중후장대한 그런 산업들이 많은데, 여기는 인원보다도 어떤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어떤 기계, 설비 같은 게 더 중요한데 이 취업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비스업을 하는데 서비스업이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 서비스업이 잘 되는 수도권으로 간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진통을 겪는 거는 이겁니다. 울산이 너무 부자예요. 울산은 완전한 공업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산이 사실 인구가 더 큰데 울산은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이 메가시티라는 거는 결국에 이 하나의 도시로의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권 자체를 합치자는 겁니다. 근데 울산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 울산은 뭐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 대기업 직장을 가지고 있어. 울산에 살면은 뭐 그냥 옆집 사람들 다 현대 다니고 다 대기업 다녀. 다 연봉도 다 높아요. 특출나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평균 연봉들이 다 높은 대기업, 또 생산직 이런 분들도 많아서 부산과 경남 대비하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울산의 평균 인당 GDP는 6,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경남이 3,300, 부산은 2,7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은 인구는 많은데 이 산업이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서비스업이고 뭐 관광업 뭐 이런 거에 더 특화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작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인 울산에 비하면 뭐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잘 되는데 또 방해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부울경의 또 세 번째 진통은 핵심 생산 인구가 34.2%. 그러니까 부울경은 다 고령 사회예요. 이미 고령화 사회에 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취업을 못하면 떠나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은 그냥 노년층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 감소에 활력 잃은 부산 경제,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다. 부산은 가장 늙은 도시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데 2015년에도 제일 높아요. 전국 대비 가장 높은데 2030년에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124%에서 169%에서 279%로 가는데 고령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산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가니까 더한 거죠. 그러면 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결국에 젊은이들일 거고, 젊은이들이 와서 직장을 구하고 자립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하나의 또 사업을 또 하면서 계속 뭔가 이 복잡복잡 활기를 띄워야 되는데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계속 노인들만 점점 쌓이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꼭 부울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은 사실 심각한 수준이에요. 모든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국가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수준이에요. 옆에 땅은 있지만 관광을 갈 뿐이지 실제로 생활은 수도권 안에서만 한다.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50%가 수도권에 모여 삽니다. 그리고 100대 본사 있죠? 대기업 100대 본사의 90% 정도가 다 수도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가 어디서 일어나냐? 소비도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장사를 하려고 해도 수도권에 와서 장사를 하지 지방에서 창업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 또 진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잘 안 돼요. 부산, 울산, 경남 서로 이동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로는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철도가 잘 돼 있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나 오늘 부산 갔다 올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도권은 사실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수도권도 절대 작은 동네가 아닌데 뭐 파주 사는 사람이 수원 사는 친구랑 부천 사는 친구랑 해가지고 파주, 부천, 수원 이렇게 3명의 경기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 강남역에서 오후 3시까지 만나. 이러면 다 모일 수 있어요. 파주와 수원이 강남이나 사당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수도권. 이게 사실 교통이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부산, 울산, 경남은 그게 상대적으로 어렵죠. 차 3대가 움직여야 돼. 야, 우리 뭐 해운대 바다 보러 가자 하면 큰맘 먹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없다 이거죠. 철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것이냐? 결국에는 교통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주요 노선, 뭐 도로나 철도 같은 계획들을 넣겠다 해서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첫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발을 띈다. 동부가 8대 대도시로 키운다. 부전역과 울산역, 뭐 창원과 부전, 진주, 창원 해서 지금 이런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버스 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하면서 장사도 잘 되고 야 어디 부산에 맛집 생겼대 하면은 놀러 갈 수 있어야지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활기를 띨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 지자체 합동 추진단 해서 경제 공동체, 행정 공동체, 문화 공동체, 생활 공동체. 말 그대로 우리는 부울경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그냥 도시다. 그냥 마치 서울도 25개구가 모여 있지만 그냥 서울이라고 부르듯이 이 부울경도 그냥 우리는 그냥 이쪽 경남에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느낌으로 친밀감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이걸 바라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제조업은 취업 자리가 좁은데 돈은 많이 벌어요. 그래서 거길 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데 저도 공돌이지만 공돌이 아니어도 괜찮은 일자리를 달라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남은 과제인데 가장 기초는 이거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뭐 이동을 하니까 지금은 이동하려면 못 가요. 쉽게 못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런 니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집값이 엄청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싼 수도권을 피해서 떠나고 싶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서울 집값을 보다가 부울경 집값을 보면 선녀거든요. 야, 이 가격밖에 안 해?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뭐 10억 하면은 정말 낡은 집인데 부울경 가가지고 10억? 그러면은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도 막 삽니다. 그러니까 야, 내려가서 살만도 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서 뭐 해먹고 살지? 그리고 가서 결혼할 수 있나? 이런 게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수도권 청년층들에게 부산은 좀 익숙한데요. 이 수도권 청년들한테 가장 익숙한 데가 2개 정도 있죠. 대천하고 해운대. 대천 해수욕장, 그 다음에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가 가장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나 그냥 삼척 가서 살래. 이런 느낌은 잘 안 든단 말이죠. 근데 야, 해운대 가서 살자? 약간 느낌 와. 아니에요? 나만 그래? 야, 해운대 가서 살아볼까? 라는 생각은 그래도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좀 익숙한 지역이니까 여기를 키워보는 걸로 만약에 잘 되면 이 수도권 인구 분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까? 메가시티 성공 사례들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한 곳도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곳들도 있지만 결국에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일본이나 대부분 다 인프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프라를 깔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기 쉽게 해놓으면 무언가 상업이 발달하고 뭔가 교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활권 자체가 커지니까 이제 창업을 해도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자체가 합심해서 전체적으로 키우자라는 이 개념을 잘 유지하면 성공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잘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이 부울경이 지금 선두주자로 메가시티로 가는데 지금 충청권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형, 저 충청도입니다. 그래 충청도 왔니? 왜? 저희는 지금 세종시도 있고요. 대전도 있고요. 충남 충북 합치면 저희도 메가시티입니다.
그렇지. 근데 좀 기다려봐. 이러고 있어요. 왜냐? 충청도만 해도 수도권의 영향을 좀 받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세종시에서도 수도권 출퇴근하니까. 근데 부산에서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돼야 돼요. 여기가 가장 어찌 보면은 메가시티로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수도권과 너무 멀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은 소멸의 단계로 갑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국가의 위기 상황이니까 이걸 모든 국민들이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 인구도 분산되고, 그러면 다시 국가적으로 위기를 조금이라도 탈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